예. 조금 전에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가 정식 출범합니다. 예.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의결되기 전이긴 한데요. 이번 주 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에 전당대회 준비위도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런 부분을 보면 비대위의 역할이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 좀 못 박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비대위 구성도 잠깐 보겠습니다. 당연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들어가고요. 3선인 한정혜 의원, 재선의 박재우 의원, 초선의 이용 의원, 그리고 원외의 김현정 원외위원장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3명의 비대위원들을 비대위에서 더 뽑도록 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보면 그냥 관리형으로 가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말은 혁신 비대위라 쓰고 사실상 관리형 비대위다. 혹은 전당대회까지 징검다리 비대위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면면을 보면 양쪽 이를테면 친명과 비명계에서 모두 다 그냥 무난하게 생각하는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낙점한 것 자체가 지금의 이제 어수선하고 굉장히 갈등적 요소가 많은 당내 상황을 조금 봉합하고 가려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대위 현재까지 구성된 비대위원들도 면면을 보면은 대체로 조금 무난하고 인정받는 분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난하게만 가서 당이 될 것인가? 거기에 저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선 때 미뤘던 숙제가 또 있잖아요. 패배에 대한 원인 규명도 안 됐고 반성도 안 됐고. 왜냐?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으니. 지방선거 갔는데 졌어요. 졌는데 전당대회가 목전에 있으니 혁신형 비대위라고 이름 붙였지만은 전당대회 관리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만 같은 이런 비대위여서 상당히 우려가 크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지금 비대위원으로 인선된 이 분들도 서로 얘기가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패배에 대해서 평가하고 혁신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분도 있고 2달여 동안에 그게 가능하겠냐. 뭐 대체로 그냥 그 전당대회까지 꾸려가는 정도의 관리형으로 되지 않겠냐라고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원 간에도 통일되지 않는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식의 어떤 대선이나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혁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대위가 될 수 있겠느냐. 조금 기대 난망이고요. 예. 룰을 가지고 싸우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 포인트가 다른 곳으로 전환돼 버리는 그런 우려가 있죠. 뭐 저희도 한마디만 하면 그래서 뭐 저희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앞서 이제 똑같은 김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반사. 그냥 민들레처럼 가라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군요. 예. 궁금한 것도 있어요. 예. 굳이 꼭 8월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나쁘지 않은데 뭘 아니 그냥 묻고 싶어서. 2년에 한 번씩 전당대회를 해오고 이제 당대표를 만들었던 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내년 2월로 미룬다는 것은 특정 계파에게 불리하게 하겠다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서 굳이 그럴 이유가 없고요. 사실 쟁점은 이제 권리당원의 임기를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거 인정해 주는지 여부랑 대의원의 현재 비율 45%를 떨어뜨릴지 뭐 이런 정도인데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바꾸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바꾸자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어쨌든 룰을 변경하게 되면. 근데 이재명 의원이 뭐 출마 여부도 불투명합니다만 출마한다고 해서 자 룰을 안 바꾸면 나 안 할 거야 라고 말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그냥 아주 그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결심했을 경우에 현행 룰로 하면 이기죠. 예, 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오히려 논의가 될 성격이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건지 단일 지도 체제로 갈 건지는 예. 단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집단에 대해서 양쪽에다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나눠지는 점에서는 요것이 아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 솜씨 좋게 요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잠깐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여쭤보면은 단일 지도 체제면 일단 전당대회에서 같이 뽑아서 일단 뭐 최대 계파가 어떻게 보면 지도부를 다 장악하는 거고 집단 지도체는 각 계파의 수장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거죠. 예, 당대표 선거 나가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1, 2, 3, 4등을 하면 뭐 계파별 수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긴 하니까요. 이제 그런 점이 좀 있는데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성과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비대위가 못하지 않느냐. 못하죠. 어차피 출마해서 나올 당대표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자르겠습니다라고
누가 제대로 보여주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반성의 결과로 어떤 혁신을 할 건지를 각 후보들이 어떻게 들고 나올지 지금 당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지지율은 떨어지고 다음번 2024년 어떻게 하냐는 생각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거칠고 더 큰 혁신안을 들고 나오는 쪽이 당대표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질문한 걸 다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2개월 남짓 짧은 걸로 하느냐, 왜 1년짜리를 못 하느냐는 뭐냐면 비대위에 전권을 줘서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또 국민의힘 했듯이 전권을 가진 전권 비대위가 2개월이 아니라 1년을 해서 전당대회는 그 다음 해도 되니까 당을 지금 위기에서 일단 구해내고 보자 이런 의견은 우리한테 없냐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물어보는 내가 그걸 확인한 거야 지금. 이미 혹시나 할까봐 지금 예. 혹시나 미룰까봐. 예. 김종민 의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날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 뽑혔기 때문에 관련된 논의가 있을 수가 없죠. 우상호 의원에게 1년짜리 비대위를 맡기려고 비대위원장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직도 아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2개월짜리 선거 준비용 관리형 비대위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아니해 보여요. 김우식 교수님 말씀하신 그게 가능했다면 지방선거를 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해진 어떻게 보면 예정돼 있던 8월 전당대회를 넘어서 그렇죠. 혁신형 정말 리더십을 가져갈 혁신형 비대위를 하기에는 그 리더십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없다라는 문제겠죠. 그 정도로 거꾸로 하기에는. 저는 다음번 당대표가 혁신을 해서 당을 살리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그게- 다른 생각할 게 없고 네. 각 출마한 후보군이 어떤 혁신안을 들고 나올지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양측 다 혁신의 대상인데 혁신을 하겠다고 당대표로 나온다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혁신의 주체가 아닌 사람들이 혁신의 주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좀 안 보이죠, 그렇게. 잘. 예.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느낌이 아니고 뭐 그게 팩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도 굉장히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이 아주 잘해버리면 지지율 격차가 지금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러면 더 위기감 가질 텐데 민들레 뭐 이런 물망초 모임처럼 자꾸 검사 검사 이러니까 자꾸 안이해지는 민주당이 그런 징검다리들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우리가 실수하기만을 원하지 그렇지. 마세요. 국민의힘이 조금 실수해 주는 게 오히려 저쪽이 아니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민주당의 인적 구조나 현재 의사결정 구조 등을 이대로 가지고 와서 2024년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모든 당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을 대충 하겠다라는 태도로 나오는 당대표는 뭐 지금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대표로 나와도 혁신 없이는 전 당대표가 될 수 없는 구조로 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댓글에 자꾸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김우식 교수님, 뭐 김주영 의원님 다들 너무 좋다. 윤희석 대변인도 마찬가지고요.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도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